마이너리그 구장에 들어섰을 때 기억나시죠? 네, 시애틀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 정말 뭐 관중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진짜 시애틀에서 정말 4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드신 거, 눈물 젖은 밥을 드셨나요? 근데 사실 제가 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마이너리그.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눈물 젖은 빵 먹었다고 하는데 모든 표현이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생활했던 기억들 뭐 힘들었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열 몇 시간씩 다니고 메이저리그는 비행기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예, 마이너리그는 힘들었죠. 버스 타고. 예, 저희는 메이저리그는 정말 좋은 음식에 스테이크 이런 거 먹지만 마이너리그는 햄버거 먹어야 되고 치킨 먹어야 되고 아. 예, 버스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거 있으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고 예,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많은 경우는 4년, 5년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씹다 보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싶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꿈을 갖고 이겨내셨어요? 미래 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있으셨나 봐요, 확고하게. 저는 사실 제 혼자의 몸이었다면 네. 뭐 제가 마이너리그에 10년을 있어도 저는 제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팔을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도 있었고 애도 우리 무빈이도 그때 있었고 근데 재활하고 다른 선수들은 다 시즌 뛰고 있고 저는 이제 스프링 캠프장에 남아서 재활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 혼자만 있다면 이거는 뭐 몇 년에 가서 재활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갈 수 있지만 일단 가족이 있잖아요. 애도 크고 그렇죠. 애 밑에 그렇죠. 들어갈 돈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키워야 네,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죠. 야, 한국 가자.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힘도 필요하다. 응? 나는 너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나 너무 마음도 아프고 일단 내 꿈은 접을 수 있지만 한국 가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한국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대요. 와이프가 절대 안 된대요. 네. 자기하고 애 때문이면 자기네한테 한국 가겠대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싫어요. 왜냐면 저는 봐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고 사는 사람 저는 제가 옆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다가 서로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그게 아마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처음 아마 제가 울었던 것 같은데 같이 안고 울고 아마 그때 이후로 더 열심히 했죠. 재활을. 그래서 다른 선수들 8개월, 10개월 걸렸거든요. 6개월 만에 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실컷 우시고 나서 잘하신 거군요. 목표가 더 강해진 거죠. 더 이렇게 탄탄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때 한 번 더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마이너리그 시절 동안 이제 많이 우셨어요, 혹시? 네, 몇 번 울었던 것 같은데요. 혼자서? 네. 왜 울었냐고요? 네. 뭐 외로워서 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서 울고 저는 제가 가지는 생각과 성격이 있는데 그걸 참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같으면 정말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미국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전 참는 걸 잘 안 해봤었거든요, 한국에서. 네. 근데 지금은 석 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엔 사실 어린 나이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다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못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이 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얘가 분명 잘못했는데 나중에 말하다 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The 1-2. Swung on, hit well. Deep right field. This ball is going. It is gone. Shin Soo Choo takes his fellow South Korean. 원래 또 워낙 열심히 하시잖아요. 실력도 좋으신데다가 경기장에 가장 먼저 가는 선수라고 그러시던데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가서 미리 준비하고. 네. 예, 워낙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걸 되게 싫어요. 이렇게 항상 준비된 거를 좋아하고 네. 항상 제가 원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뭘 빠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항상 어딜 떠난다 그러면은 3일 전부터 가방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놓고. 꼭 짐 챙길 때 예. 이거는 꼭 넣는다 그런 거 있으세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네.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라면을 저도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래서 맛있어요. 원정 가는 가방이 꽤 크거든요. 네. 거기에 가스바나랑 냄비랑 라면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아, 세상에. 예.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네. 한국 음식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매운 네.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야구장에서 시합 끝나고 나서 네. 야구장에 주는 걸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호텔 가면 꼭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네. 네. 언제 그만두셨어요? 한 달 전에. 최근까지 그러셨군요. 네. 다시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왜 제가 한 달 전에 그거 했냐면 네. 와이프하고 애가 이번에 애리조나로 갔어요. 애 때문에 또 네. 할 수 없이 네. 먼저 갔어요. 네. 갔는데 떠나기 전날에 이제 제가 이제 원정 경기를 끝나고 집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와이프가 애리조나 떠난 날인데 저는 집에 딱 와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요? 와이프가 7개월, 그러니까 8개월 된 몸이잖아요. 네. 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카레하고 미역국하고 된장찌개를 1인분씩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얼려놨어요. 세상에.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라면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아, 그리고 밥통에 밥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 적혀 있고 식기세척기에도 어떻게 넣는지 적혀 있고 세탁기도 적혀 있고.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라면을 못 먹겠어요. 라면 집에 있지만 냉장고 열어볼 때마다 와이프가 해놓은 걸 봐서 저는 못 먹겠는 거예요, 라면을. 그래서 저는 피곤하더라도 제가 밥을 해가지고 네. 카레도 하나씩 떨어가지고 먹고 그때부터 제가 라면 안 들고 다녀요. 눈물겹네요. 아 저는 깜짝 놀랐죠, 진짜. 아내의 사랑도 눈물겹고 또 아내의 정성에 그렇게 응답하는. 와, 시애틀에서 봤던 네. 이철 선수는 어때요? 자기 운동 열심히 할 거 열심히 하고요. 네. 뭐 제가 평가한다는 건 좀 우습죠. 그런 사실 이철용은 정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대스타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이제 아시아 선수가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실력으로 인정한다. 그렇죠. 네. 최진수 선수가 100안타 기록하셨을 때 네. 이철호 선수가 들으면 웃는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할 야구 시간이 얼마만큼 많은데 네. 자 100안타 쳤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뭐 다 어디도 저도 마찬가지고 뛴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100안타 쳤다고 이렇게 기사를 말을 이제 머릿속에서 보게 되니까 사실 좀 이렇게 우습더라고요. 이렇게 뉴욕 사람들이 보면 과연 뭘 할까. 네? 아, 워낙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편 그러면서도 보니까 좀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선수들한테. 네. 네. 그러면 내년에 목표 이런 거 있으세요? 내년에 저는 항상 올해보다 나은 올해보다 나아. 네. 한 해. WBC 다녀오신 다음엔 어떠셨어요?
그때 WBC 끝나고 난 이후로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 팬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서도. 네, 미국에서도 네. 더 많이 알아봐주고 네. 이제 한국 태극기 들고 오시는 미국 사람들도 있고 와서 사인 받는 사람. 그럴 때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네. 어린 애들이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플랜카드 적어온 애들도 있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전북에서 잘해야 되겠구나 응?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추신수 역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잘루 3루. 그러나 경기 초반 팔꿈치 부상의 여파로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베네수엘라와 치르게 된 결전의 4강. 선발로 나선 추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회 말 3점 홈런을 날리며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 일본과의 결승에서는 동점 홈런을 터뜨리며 메이저리거로서의 실력을 발휘, 조국과 팬들에게 후회 없는 승부를 선사했다. 네, 동점 홈런 추신수 이번 대회 고국에 바친 추신수의 대활약. 자, 드디어 WBC 대회는 끝났지만 그날의 기억과 감동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태극 무늬 있는 배트 쓰시잖아요. 네. 오늘 멀리 있어서 제가 못 뵀는데 오늘도 그걸 쓰신 건가요? 아니요. 불행하게도 다 부러져서 지금은 미국 방만을 쓰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곧 올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극을 한 날 이제 제가 경기한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방망이 밑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밑부분에 이제 제 번호가 항상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WBC 때도 이제 태극 마크를 그때는 했었고 네. 이제 매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태극기를 하면 좋겠다. 이제 다른 외국 선수도 한 번씩 하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아, 요 밑에는 안 했지만 이제 방망이 하는 거는 봤었어요. 네. 그래서 아 밑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제가 방망이를 주문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 따로 했죠. WBC 사실 오실 때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구단하고 처음에 좀 반대가 있었다 잘 풀리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추 선수가 이렇게 말을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고 다음을 보는 거죠. 네, 네, 한국은 오늘 당장. 네. 그리고 WBC라는 경기 자체가 오늘 지면 내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생각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팀에다가 이야기했죠. 이왕까지 왔는데 뛰게 해달라고. 네? 네. 뛰게 해달라. 팀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팀은 이제 오늘 시즌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 팀에서 했던 말이 나를 믿고 그냥 한번 믿어달라. 나를 믿고 믿어달라. 네, 믿어달라. 네. 네.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추 선수의 경우에는 내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하겠다라는 꿈을 언제 처음 가지셨어요? 저는 사실 연고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저도 저희 외삼촌이 롯데에서 뛰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롯데에서 삼촌이랑 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박찬호 선배님께서 이제 미국처럼 가시고 네. 이제 미국 야구를 보게 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그때 또 당시 자승이 형이 이제 또 시애틀에 갔었고 그래서 아 나도 이왕 할 거면 더 큰 데서 한번 해보자. 네. 라는 그때 꿈을 가졌죠. 그때 고등학교 때. 그럼 그때 그 외삼촌 되시는 박정태 코치가 추신수 선수가 야구를 본격적으로 한 계기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이 끝나면 네. 매일 갔었어요. 사직 야구장에. 사직 야구장. 예, 매일 가서 지정석에 앉아가지고 네. 외할머니하고 네. 매일 시합을 봤었죠. 예.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직구장 가보셨어요? 야, 뭐 친구들 선배들한테 인사하러 하러도 갔었고 이제 코치님들한테 한번 인사하러 갔었고
다시 가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새롭죠. 이제 내가 만약에 뛰었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야구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상상도 해보고 네. 한번 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요? 네, 그럼요. 뛸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이제 SK로 그 지명권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한국으로 간 다음에 SK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또 부산이 또 야구 팬들이 또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대단한데 제가 그걸 또 알기 때문에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한번 뛰고 싶어요. 저도. 네. 그래서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또 있을 수 있겠죠. 조성욱 감독님 네. 생각하시면 지금도 글로브 안에 네, 야구 장갑에 네, 있고요. 정말 저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아버지 같은 분. 네. 아버지 같은 분이고 지금도 저는 사실 안 믿겨요. 그렇죠. 저는 제 핸드폰 아직도 감독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직. 네, 안 지우셨군요. 그런 뭐 저는 안 지울 거예요. 그래서 아, 지울 거고 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날 첫날에 이야기 들었을 때 시합 전이었거든요. 이제 조성욱 감독님 아들이죠. 걔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그때 당시가 한 4시쯤? 새벽 좀 됐었는데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 도중에 이제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얘가 전화를 왜 하지? 네.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받았더니 그 동생이 울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는 언제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이제 3분 전에 돌아가셨대요. 네, 바로 전화 된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도 오늘 제가 어떻게 됐는지 경기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물어보시더래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시합 뛰고 그날 또 제가 야구를 한 이내로 제일 잘했던 날이고 홈런도 2개 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정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커튼콜을 했는데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지만 참 그게 프로인 것 같아요. 프로고 연예인 하시는 분들이나 방송 하시는 분들도 힘든 게 안 좋은 일이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전화는 한국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왔죠. 기자분들 뭐 인터뷰하자고 안 한다고. 네. 그래 지금은 시즌 끝나고 한국 가면 제일 먼저 가볼 생각이에요. 거기 감독님 계시는데 네. 가보고 그때 보면 좀 울려나? 아직도 저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래요? 네, 안 울었어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작년에도 한국에서 봤었어요. 매일 봤었어요 감독님이랑. 매일 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저는 감독님 조금만 다 왔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좀만 있으면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때 느꼈어요. 그때 참, 죽으면 아무런 부질 없는 거. 살아있는 동안 왜 그렇게 살라고 바둥바둥거리는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네. 지금의 추신수를 잊게 해준 야구 인생의 스승이자 은인인 고 조성욱 감독. 그는 초선수의 부산고 선수 시절 열정과 사랑으로 제자를 혹독히 훈련시켰고 졸업 후 메이저리그행을 적극 주선하며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무명의 야구 선수를 메이저리그의 스타로 키워낸 조성욱 감독. 그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추 선수의 매 경기를 지켜보며 제자를 향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 감독이 세상을 떠나던 날 경기에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래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것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바친 눈물의 투혼이자 병상에서 야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남긴 가르침에 대한 보답이었다. 조 감독님 임종 후에 전화를 줬다는 그 아드님이 지금 추신수 선수의 아내 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신 거라면서요? 예, 근데 그게 뭐 소개보다는 우연한 자리였어요. 그래요? 예. 네. 그날 저도 굉장히 그날 좀 전날에 피곤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음 날 행사가 있었어요. 네, 부산고등학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다음 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사를 끝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고 동생도 그때 저희 집에 같이 있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만날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아, 형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자고. 형 30분만. 네. 갔어요.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문에서 여자가 딱 들어왔잖아요. 번쩍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는 와이프 전에 여자친구도 있었고 네. 여자친구도 한 2명 정도 있었고 사귀어봤었고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틀려요. 네. 그냥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 감정이 진짜 오는군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첫날 보고 다음날 또 만나자고 본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 제가 네. 그 당시에 와이프가 차가 있었는데 네. 저를 집까지 데려주면서 네. 제가 영화를 보자 그랬어요. 네. 매일. 예. 네. 근데 제가 그냥 내린 거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렸어요, 제가. 왜 그러셨어요? 잊어버리고? 일부러요? 속타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두 번째 그래 만나고 제가 사귀자 그랬어요. 네. 네. 왜냐면 저는 너무 좋으니까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귀고 아침 일찍 만나고 저녁에 또 새벽에 헤어지고 아침 일찍 만나고 저녁에 새벽에 헤어지고 매일? 매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19시인데 맨날 새벽에 들어가니까 네. 저희 지금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장모님과 같이 뵀죠. 네. 뵀는데 저를 아시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지난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와이프 이제 고등학생이고 저도 고등학생일 때. 네. 저 미국 간다고 이제 시애틀하고 계약한다고 신문을 났잖아요. 네. 제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네. 매일 신문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와이프한테 탁 던지면서 야, 니도 빨리 이런 남자 만나고 시집가라 이랬대요. 그 사람이 저예요. 세상에. 네. 그 반가워하셨구나. 장인어른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르셨어요? 그러면 만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저도 제가 해야 되는 운동을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와이프 만나고 빼먹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서로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안 보였어요 그때는. 단점도 안 보였고 지금 5년째 같이 있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 계속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소리네요. 네, 저는 와이프가 한 번씩 물어봐요. 자기랑 또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근데 네. 저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21살 때. 네.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더 빨리 만나고 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와이프랑.
아유, 우리 추신 선수님 욕심도 참 많으시군요. 저는 더 어릴 때 데려오고 지금 싶어요. 21살에 결혼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셨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더 일찍. 예. 몇 살이요? 미성년 제가 해제된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애기잖아요. 기어서 네 찾으러 갈 거라고. 그러면 야구 외에는 주로 가족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예, 애하고 같이 야구하러 가고 와이프하고 이제 여행 가고 같이 앞으로 계획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한 2살 때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애 놀게 해놓고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미래를 그렸었어요. 진짜 그때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행복했었어요. 저희는 행복하죠. 그 당시에. 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어떤 집을 사고 앞으로 돈을 얼마를 모아서 애들한테 어떤 부모가 되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번에 애리조나 내려가기 전에 또 맥도날드 갔어요. 가가지고 애 놀리면서 네. 가지고 참 서로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여기서 진짜 꿈을 그렸는데 우리가 이룬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때 참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울려고 하고 저는 왜 우냐? 어? 앞으로 우리가 할 것도 많고 내가 네 앞으로 해줄 게 더 많은데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럼요,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야구 말고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리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신문배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머리도 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를 이 정도로 바꿨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해요. 네. 예.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야구하는 목표가 틀어진 거예요. 야구가 항상 최우선이었는데 지금 야구가 진짜 제일 밑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밀려났죠. 첫째도 가족이고 이투도 가족, 셋째도 가족. 제가 야구하는 이유가 제 명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도 돼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러죠. 내가 야구하고 있는 거는 너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야구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들이 없다면 나 야구할 이유도 없고 지금 살아있을 이유도 없다.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거지. 20살의 추신수에게는 오로지 야구가 전부였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와 2 아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에겐 야구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오늘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과 응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에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Down the line it goes. Chu, Pena tagging, coming home. Out at the plate. Chu coming hard, dives, and on the run makes a diving catch. 이제는 자신이 아닌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뛰는 추신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2 아들과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그라운드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강한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 아까 이렇게 공을 치시는데 그 구장에서 들으니까 아주 구장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되게 운동을 많이 해줬어요. 저희 조성욱 감독님이 되게 운동을 많이 시켰었어요. 역시 연습의 힘인가요? 네. 그때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미국 선수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시합을 해도 지치지 않고 하지 않나 생각해요. 추신 선수의 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생의 꿈 그러면 가정의 행복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운동은 정말 야구는 정말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네. 예. 딱 제가 오늘 그만두더라도 후회 없.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만 안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는 네. 저희 애들이나 와이프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저 원정 가는데 따라오고 저를 위해서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죠. 그래서 나 야구 그만두고 나면 남은 인생은 제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쓰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희생을 받았으니 예, 희생하셨다. 아. 예. 그 와이프한테도 항상 이야기하죠. 조금만 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만 하면 그만두고 나면 내가 너희들 와이프 그러니까 원미 와이프 이름이 원미니까 원미 니를 위해서 내가 다 하겠다. 그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잘해달라고. 그 와이프는 아니에요 이러죠. 아니에요 이러죠. 그렇게 말하면요.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막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아름다운 그림이. 하여튼 너무 제가 듣기에는 정말 좋은 얘기다 싶고요. 메이저리거로서의 내가 여기까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럼요. 일단 제가 뭐 홈런을 많이 치고 네. 또 안타를 이렇게 1년에 200안타씩 이치로처럼 치고 그런 선수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팀에 오래 머물면서 이제 그 한 지역에서 이제 클리브랜드면 클리브랜드에서 추 하면 플레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선수였다 이런 인식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흘러간 선수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나도 클리브랜드 옛날에 추를 하면 정말 그때 좋은 선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그게 성공한 것 같은데요.